오늘은 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전해질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물을 마실 때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셔야 한다는데, 네,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하고 있나요? 땀을 흘리고 있나요?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요? 천일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특히 염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탈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갈증을 느낄 때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 하루에 최소 2.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결석은 소변의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을 마시면 거의 결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이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많은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한 적도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때때로 혈액 내 나트륨이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트륨의 역할 중 하나는 세포 내외의 체액 균형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나트륨의 영향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너무 빨리 세포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포 외부에서는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되므로 물을 마실 때 너무 빠르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커피, 차, 아이스티, 알코올 등 다른 음료수에서 필요한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는 체내 수분을 심하게 탈수시킬 수 있는데 특히 알코올과 소다는 더 그렇습니다. 때때로 소다가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커피와 차는 약간의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으며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체내 수분이 배출되면서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시는 음료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온도가 어떤지, 주변 환경이 더울수록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많이 땀을 흘릴 경우에도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둘 다 체내 수분을 매우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과 간에 저장된 포도당은 많은 양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당 1g당 수분 3g을 보유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시작 초기에 많은 양의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사실상 체액으로 가득 찬 스펀지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러한 체액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해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경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칼륨 섭취량입니다. 즉, 칼륨이 많이 함유된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충분한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고칼륨 전해질 분말을 사용하지만 함유된 나트륨 및 염분 양도 충분하게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며 식단에 충분한 염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칼륨과 나트륨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균형 있는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칼륨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칼륨에 비해 소금 섭취량이 더 많고 체액 저장이 많아지며 따라서 대부분이 항상 칼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륨을 더 섭취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위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산이 약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45세 이상인 경우 식사와 함께 더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 능력이 약화되어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위산 역류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은 식사 중에는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 30분 전이나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목이 마르면 당연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하는지가 아니고 이미 위산이 부족한 경우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위의 단백질 소화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극도로 찬 물을 다량으로 마시면 미주신경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물을 많이 마셔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더부룩하거나 소화에 문제가 많고 얼음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를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겠지만 수돗물에서 염소와 불소는 물론이고 생식력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 우려되고 미세 플라스틱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